아니 근데 진짜 요 시기에 딱 오시면은 또 네네. 궁금한 게 많죠. 맞습니다. 저는 사실 모기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도 싫어해요. 아 진짜 최악이에요. 진짜. 모기 때문에 여름이 싫은 것도 있어요. 산모기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실제로 보시니까 아주 미남이시죠. 아유. 앉으시죠. 예, 예. 예. 약간 이게 좀 이따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제 소개드리고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존재 모기 40년간 모기를 연구하며 외길 인생을 걸어온 모기 박사 이동규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제 전공이 모기라서 사람들이 이제 생긴 것도 그렇고 또 연구하는 게 또 그렇고 그래서 모기 박사라고 아니 제가 합니다. 지금 실례가 될까봐 예. 들어오시는데 모기를 진짜 좀 닮으셨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예, 좀 눈이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입도 조금 나오고. 이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봐오니까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 실례가 됐다면 실례.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그 분이 계신지 몰랐는데 이게 좀 어떤 연구를 어떻게 좀 하고 계신 건지. 그 모기가 분야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모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뭐를 먹고 뭐를 좋아하는지 또 싫어하는지 이런 모기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쪽이고요. 또 그거를 알므로 인해서 모기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지 그 방제 쪽 그쪽 분야를 제가 하고 있고요. 사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듯이 모기에 대해서 알아야 모기를 또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이제 빨간 집 모기인가요? 네네. 그거랑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독한 모기 있잖아요. 산모기예요. 그래서. 아디다스 모기라고 일명 아디다스 모기. 네. 그런 거 말고도 52종이나 있어요. 56종인데요. 56종이요? 네. 근데 그중에 10여 종 정도만 우리 주위에서 보이고요. 나머지는 좀 드뭅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그 산모기는 한 번 물리면 진짜 또. 아니 근데 무겁거든. 그거 가려움도 오래 가고 그거 가라앉는 것도 꽤 오래 가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 자주 물리는 게 이제 빨간 진모기거든요. 집안에 들어오면 거의 빨간 진모기입니다. 네. 근데 그 빨간 진모기는 워낙 많이 물려봤기 때문에 몸에서 그걸 반응이 좀 덜 나타납니다. 면역이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기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이 부풀어 오르고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모기가 물었을 때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모기에게는 많이 물려봤기 때문에 네. 몸에서 어느 정도 면역 체계가 좀 작동을 하는데 그렇죠. 요게 이제 그 외에 다른 모기는 그 독이 조금 약간 더 오래 가고 오래 예. 붙고 하는 거예요. 예. 모기는 사람 피를 먹고 사는 게 맞지요? 네, 그렇죠. 그 이제 사람 피를 먹고 사는데 근데 수컷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모기는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 삽니다. 암컷이나 수컷이나 식물의 즙 그리고 원래 걔들이 주로 먹는 건 식물의 즙이에요. 네, 당즙. 이제 자기 식물들이 만들어낸 에너지 있죠. 그거를 이제 줄기에다 꽂아가지고 그걸 빨아먹고요. 네. 또 꽃에 앉아서 꿀도 빨아먹고. 그럼 그거나 빨아먹지 왜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암컷이 네. 그 특성이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단백질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어. 알을 만들어내니까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백질을 이제 그 동물의 혈액을 통해서 얻어내는. 맨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게 저는 이렇게 얼굴에 자꾸 와요. 네. 저를 여기 이렇게 걷는 느낌 아세요, 그거? 그것까지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요. 자고 있으면은 간지럽히는 거 있잖아요. 자꾸 뭐가 이렇게. 자꾸. 왜 이렇게 얼굴에 보이죠? 그 이제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 나오죠. 얘들이 이제 20m까지도 그 몸에 채취를 맡거든요. 그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 더듬이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호흡을 하면 여기 습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얼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찾는 거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발 쪽으로 많이 갑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는 발냄새. 발냄새. 그래서 이제 치즈 중에서도 발냄새와 비슷한 치즈가 있으면 네. 치즈를 두면 치즈 쪽으로 가요. 그래서 약간. 야 발냄새를 좋아하는. 그래서 뭐 좀 땀 냄새 같은 것도 좋아한다. 네. 그런 게 그렇죠. 그런 이유군요. 몰랐네. 그러니까 이제 샤워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하고 자면은 10중 발고 다 샤워 안 한 사람한테 가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애들하고 자면 어린 애들하고. 맞아. 아이들을 많이 물더라고. 왜냐면 애들은 대사 활동이 활발하죠. 성장하느라고 몸에서 분비물을 많이 냅니다. 야.
신기하네. 아니 이게 저 모기가 피를 빨 때 힘을 주면 침이 부러진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아, 그거는 이제 속설이고요. 그거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이거 하고 또 있을 때 힘딱 주면- 힘 딱 주면은 모기가 못 빠져나간다. 모기의 주둥이 그 길이가요 2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근육까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를 뚫고 모세혈관을 찾습니다. 이렇게 찾다가 모세혈관 못 찾으면 도로 뺍니다. 뺐다가 또 찔러요. 어머나. 찾을 때까지 이제 찔러가지고 찾으면 거기서 흡혈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피부에 팔에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물렸을 때 보면 뭐 이렇게 불어오르죠. 오르죠. 골로는 이제 그 제대로 찾은 거고요. 주위에 빨간 점 같은 게 있는 네. 거는 넣었다가 도로 뺀 자국이에요. 야 이건 또 몰라. 저는 무조건 살에 붙어갖고 그냥 빨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군요. 그런데다가 이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주둥이가 이렇게 나오는 게 겉으로 보이는데 네. 보이는 거는 그 껍데기고요. 네. 그 안에 6개 침돌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의 침돌기가 피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는 흡혈관, 이제 피를 빠는 흡혈관이고요. 네. 침을 뱉는 타액관이 또 하나 있고요. 이야. 그다음에 이제 2개, 한 쌍은 톱날이 양쪽에 달린 톱날 침이 있고요. 네. 또 한 쌍은 그냥 가는 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2mm가 다 들어갑니다. 깊이.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닿아요, 거기에. 피부에. 모기 얼굴이. 야 신기하네. 이게 근데 그 모기는 왜 이렇게 밤에 그렇게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건지. 이게 이제 그 날갯짓에서 나오는 아, 소리거든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게들? 네, 그게 1초에 많게는 800번, 적게는 뭐 한 200~300번. 종에 따라 1초에 800번이요. 막 이제 그 번데기에서 우한 그 젊은 모기들은 빨라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이제 좀 처지죠. 아 걔들도. 예, 예. 아, 그러면 모기는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인간에게 잡히지 않는 이상. 그게 이제 사육실에서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사는데 야외에서는 보통 한 3주 정도 사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렇게 뭐 또 올해는 못 사는구나 애들이. 오래 못 살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오르는 한참 더울 때, 요때는 빨리 죽습니다. 왜냐면 날개짓을 일주일에 800번 하니까 이게 체력 소모도 크고 오래 살 수가 없겠네요, 걔네가. 그래서 이제 모기는 그 한자로 쓰면은 모기 문인데 벌레 충자에다가 글 문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중국 사람들이 왜 한자를 이렇게 썼는가. 근데 모기의 습성을 보면 얘네들이 굉장히 점잖습니다. 양반 같아요. 모기가 점잖다는 예.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집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물 육식성 같으면은 구멍 있으면 팍 들어오고 예, 예. 그렇게 덤빌 때도 숨었다가 확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기는 양반이니까 안에 빨리 안 들어옵니다. 벽에 딱 앉아서 이제 점잔을 떨죠. 이렇게 앉아서 약 15분 정도 앉아 있다가 그다음에 사람한테 찾아가는데 이 어쩌다 손바닥에 딱 맞잖아요. 네. 맞으면 그날은 잘 안 옵니다. 진짜 싫구나 이래가지고 벽에 딱 앉아. 그럼 이제 앉아서 있다가 사람이 이제 잠에 들어서 아무 짓을 안 하면 와서 피를 빨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 다 먹었으면 그냥 다른 동물 같으면 자기 볼 일 다 봤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근데요? 양반이 그럴 수가 있나요? 체면이 있지. 그래 벽에 또 앉아요. 그게 계속 있더라고. 네. 모기 그거 안 잡잖아요. 계속 있어요. 네, 빨갛게 부르게 보이거든요. 네. 그 벽에 있어요. 그 잘못해서 벽을 딱 치면은 피가 팍혀요. 근데 무거워서 빨리 도망 못 간다 걔네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쉬었다가 그러고 나가요. 우리가 그 저기 이 나오신 김에 박사님 그거 휴대폰에도 그거 있던데 무슨 삑 소리 나가지고 그 맞아요. 주파수 같은 거. 주파수 같은 거. 예, 그게 이제 음파인데 그 음파는 뭐냐면 암컷하고 수컷하고 교미를 할 때 네. 이제 수컷이 먼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2~3m 정도 그 높이에서 수백 마리가 또 정지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날개 소리가 나죠. 그걸 밑에서 암컷이 딱 듣고 자기 종이라고 판단되면 올라가서 이제 수컷을 골라요.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암컷은 한번 교미를 하고 나면 평소에 죽을 때까지 그 정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을 낳을 때마다 그걸 그 수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는 한번 교미한 놈들은 수컷을 피하려고 그래요. 귀찮으니까. 자기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덤비죠. 그러니까 수컷의 소리를 내면은 암컷이 좀 피할 것이다. 이래서 암컷이 무니까. 근데 그게 나이를 먹어서 자꾸 여기 또 쳐지는 거죠, 소리가.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음파로 해서 뭔가 모기를 퇴치한다? 이거는 좀 효과가 별로 없다.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거구나.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해봐야 30% 정도밖에 깊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위안을 받습니다. 남들 10번 물릴 때 나는 7번 물린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굉장히 좀 도움이 좀 되시는 정보가 아닐까 하는데 모기 기피제는 좀 어떻습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괜찮아요. 몸에다 예. 뿌리는 거. 예, 그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다 검증된 거거든요. 약국에서 파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야외 나가실 때 특히 낮에 같으면 그 아까 말씀드린 흰줄수 모기가 아주 공격적이거든요. 네. 그건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주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노출된 부위를 그걸 뿌리면은 얘네들이 잘 안 옵니다. 안 자, 오고. 뿌리는 모기 기피제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고 예. 예, 박사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또 이제 옷도 이게 검정 계열, 네. 빨간색, 검정색, 청색 이건 얘네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우면은 배색이 어두운데 가면 눈에 잘 안 띄잖아요. 맞아요. 근데 흰색, 노란색은 환하니까 보이죠? 보이죠. 그 걔들 그걸 안다. 자기 위험한 걸. 그래 그쪽으로 안 와요. 야, 걔네들도 그 본능적으로 아는구나. 희한하네. 아, 왜냐면 걔네들이 몇 마리야. 다들 공유가 되지, 지들끼리. 대화합니까? 그거 이제 대화라기보다는 그게 본능적으로 그럼 알려주지. 네. 서로 네. 알려줘. 저는 이게 희한한 게 모기도 모성애가 있을까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모기도 생각 안 하는 걸 왜 자꾸 모성애는 일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야, 모기가 모기의 모성애로 얘기할 줄 몰랐는데 뭐. 이제 자기가 알을 낳을 때 물맛을 봐요, 얘네들이. 모성애죠. 내 새끼들이 여기서 알을 낳으면 유충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맛을 봐요. 그래서 수질도 보고 그 환경. 한 번은 그 이제 어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이제 새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됐는데 주민들이 거기 모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방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공동이 많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딱 보자마자 여기 모기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성충으로 그 자라날 때. 자라나가지고 금방 못 날아가요. 주위에 풀숲도 있어야 되고 숨을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풀숲이 없거나 그 구조물 벽 이런 데가 없으면 알을 안 낳아요. 물 있다고 아무 데나 낳지는 않는다. 네. 어. 아, 이게 참-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모기가 이거 궁금해요. 모기가 좋아하는 혈액형이 있다. 하나, 둘, 셋. 그거는 딱 중간입니다. 왜요? 좀 그게 이제 논란이 많아요. 아니, O형을 뭐 좋아한다 이런 거. 네, 근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그런 논문이 나왔어요. 마을 주민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O형이 많더래요. 물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맞는 거 아니냐 하니까 통계적으로 미국에서는 통계적으로 그게 너무 편협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어요. 학술적으로는 그 이제 그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예전에 지상렬 씨가 그 실험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호기심 천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혈액형 분들이 팔을 다 집어넣어서 맞아, 맞아요. O형, B형, A, B형 뭐 해가지고 누가 가장 많이 물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조셉. 아니, 얘기 꺼냈으면 마무리를 줘줘야지. 그걸 어떻게 되냐고. 다양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O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액티브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다면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 예를 들면 성향상으로 그렇다면 예. 자, 요것도 있죠. 술을 마시면 모기에 더 잘 물린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술을 마시면 몸에서 대사작용을 해서 냄새를 많이 풍기죠. 대사물질. 그러니까 그 냄새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조셉이 모기 많이 물리나 봐. 아 그런가요? 왜냐면 향수, 네. 술, 또 안 씻고. 저 안 씻는 거는 아니에요. 좀 지켜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네. 예, 발냄새 아니에요. 발냄새는 뭐 인정합니다. 야 냄새에 민감한 그렇구나. 근데 저 그것도 신기했어요. 제가 아파트에 살면 모기가 뭐 며칠 이상은 못 올라온다. 그런 틀입니다.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요? 누가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다고. 예, 예.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계단을 타고도 올라가요. 올라갔다 앉았다 또 올라갔다 앉았다. 이제 올라가고요. 한 방에 올라가기 힘들고. 네, 뭐한 번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애들이 양반이니까 천천히 올라가죠. 야, 이거 그리고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그게 저 지하층부터 옥상까지 하수. 예, 배수관이 연결돼 있죠. 베란다에. 배수관에 구멍 뚫려 있습니다. 그걸 뚜껑을 닫지 않으면 골로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충망에 그 샤시 문짝이 딱 맞질 않으면 그 사이로. 그게 벌어진 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1년, 2년 지나면 그 강풍 때문에 태풍 맞아요. 불 부르면 이게 휘어져요. 틈이 생기는 예, 불로 들어와요. 그래서 꼭 잘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목욕탕에 그 환풍기 있죠? 네. 샌도라는 거. 거기도 나온다. 깜짝 놀랐어요.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그 저희 싱크대에서 쓰는 그 음식물 걸림망 네, 있죠? 네. 걸림망을 거기 딱 끼우면 딱 들어가요. 그거를 막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씌우면 목이 안 들어와요.
요런 거 좀 걱정됐어요. 모기에 물리고 있는 도중에 이 잡으면 다른 사람 피와 섞일 수 있다. 그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그런 생각한 적 있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모기를 통해서 이게 혹시 옮을 수도 코로나가 감염이 되지 않을까? 네. 어디 그 질병에 걸리면은 그 해당되는 병원체가 좀 많아야 된다 숫자가. 그러니까 적을 거 가지고 우리 면역체가 다 방어하기 때문에 네. 확률이 제로에 걸리지 않습니다. 모기로 인해서 그렇게 사람끼리 어떤 감염이 될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좀 가장 중요한 모기에 좀 안 물릴 방법 없습니까? 안 물리는 방법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낮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요. 이제 되도록이면 긴팔 긴 바지 좀 입으시면 왜냐면 안 물릴 수 방법은 없는 거고. 한복도 왜냐면 흰철수 모기가 워낙 작거든요. 만일 반팔 바지를 입고 싶으시다 그러면 노출 피부에다 기피제. 기피제를 뿌려. 예. 아까 그리고- 얘기한 대로 기피제. 예, 그리고 이제 옷도 흰색 계열이나 노란색 계열을 입으시고. 네. 빨간색은 참고하셔야 될 게 빨간색이나 파란색은 요거는 그냥 검은색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모기가 굉장히 본인을 보호할 수 있다 생각해서 더 물릴 수 있으니까 흰색, 노란색, 예를 들면 이런 밝은 색상의 옷을. 그러면 물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그 십자랑 침! 요 효과 있습니까? 요 효과 있습니까? 효과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침을 바르면 그 수분이잖아요. 네. 그럼 물이 그 증발하면서 시원해지니까 일시적으로 그 이제 그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십자가로 이렇게 그면 그게 통증이 오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좀 없어지죠. 당분간. 그 뭐가 제일 좋아요? 물파스가 제일 좋던데요? 물파스나 또는 그 모기한테 물리는데 바르는 약들이 있어요. 약들. 네, 그런 것들을 그걸 안 바르면 바르- 가려움증이 오래 가더라고. 할 때 바로 발라야 돼. 맞아요. 엄청 긁잖아요. 간지러워서. 아니 일단 저기 말라리아나 이제 일본 뇌염 맞아요. 이렇게 이제 모기가 인간에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또 존재가 되기 때문에 모기 연구가 그래서 좀 중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기로 인한 질병이 또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말라리아인데요. 네, 맞아요.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50만 명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질병에서 죽는 사람들이 이제 20만 명. 그래서 연간 7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근데 모기가 나르려면 적어도 9도 이상 돼야 되고요. 9도요? 예, 또 흡혈을 하려면 13도 이상이 돼야 얘네들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봄철에 기온이 자꾸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년 전만 해도 뇌염 모기가 4월 중순에 채집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5년 전에는 한 2주가 빨라진 겁니다. 2주가 빨라져서 4월 초순에 잡히고요. 근년에 와가지고요, 저기 3월 하순에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죠. 이 지구 온난화가 예.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지카도 우리나라에 없고요. 또 그 댕기열도 우리나라에 없지만 그걸 옮기는 모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디다스 모기. 네. 예, 그 흰줄수 모기가 그걸 옮기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쪽 동남아시아 여행 갔잖아요. 갔다가 오면은 한 2%,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걸려서 옵니다. 걸려서 오는데 그거를 옮기는 모기가 흰줄수 모기가 옮겨요. 우리나라에 있죠. 근데 그거를 그 환자나 또 증상이 없는 불연성 환자들, 그러니까 보균자죠. 그 피를 빨면 얘네들이 갖고 있게 되죠. 이걸 정상적인 사람, 다른 사람한테 물면 또 걸리게 되는데 이게 겨울을 알로 월동을 하거든요. 이 종류가. 그러니까는 성충도는 다 그 해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그 다음 해로 연결이 안 되죠. 지금은. 근데 이제 앞으로 5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아열대성 기후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이러면은 1월 달이 가장 추운 1월 달이 평균 10도 이상 되면 성충이 죽지 않고 살아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게 진짜 지구 온난화가 미치는 여러 가지의 또 그 변화들 이런 거 참 진짜 이거 뭐 진짜 전 세계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제 미국의 이제 전역에 퍼져 있는 웨스트나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옮기는 모기가 도시에서 가장 흔한 빨간진 모기거든요. 이 빨간진 모기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우리나라도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일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는 빨간진 모기가 어디에서 많이 발생되는 거를 다 찾아가지고 국립보건연구원 그다음에 그 질병관리청에서는 그거 대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저 교수님이 연구실에 모기 4만 마리를 키우고 계신다고. 예. 유충성충 합치면 4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그 잘못 문 열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다 방지를 하죠. 예, 방지를 하고. 아이고 교수님이 그 4만 마리를 아이고야, 내가 문 열리면 그냥 그 이제 안에는 트랩도 많이 이렇게 설치해놨어요. 혹시나 나오는 것도 있으면 이제 잡히도록 설치를 다 해놓고. 아니 근데 모기 4만 마리를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예, 1년 365일 우리 휴일도 없이 그걸 매일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먹이 유충 먹이도 계속 넣어줘야 되고. 밥도 계속 줘야 돼요? 굶어 죽어요, 걔네들. 매일 밥 안 주면요, 매일 줘야 돼요. 2주에 한 번씩 야외에서 모기를 또 채집을 또 하신다고요? 네, 그거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에 18개 곤역별로 모기 조사를 합니다. 또 모기 트랩이 따로 있어요. 드라이스를 걸어놓고 근자외선을 좋아해요, 얘네들이. 그럼 거기 들어가는군요. 예, 글로 들어가요. 외국에서 모기가 새로 들어온 게 있는지 또 계절별로 모기가 어느 종이 어느 정도 이게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래서 이제 뇌염주의보, 뇌염경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령이 나죠. 그렇게 채집이 됐을 경우에 이제 주의보가. 시작이 됐다. 네네네. 아니 이게 저 뭐 아까도 조셉이 얘기했지만 이제 스펀지 같은 데서 뭐 이런 실험을 할 때 가끔 모기가 들어있는 아크릴통에 막 팔을 집어넣고 막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긴 했는데 혹시 교수님도 그런 걸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아 진짜요?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피제 실험할 때 그거 많이 해요. 사람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앉으면 그 기피법도 없는 거죠. 그래서 카운팅을 하죠, 옆에서. 근데 그 기피제를 그런 걸로 이제 실험을 예, 하시는 예. 사실 그 옛 어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이게 뭐 다른 건 몰라도 절기는 속일 수 없다. 야, 그래도 연이은 이 폭염 때문에 정말 뭐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서울이 9일, 제주가 17일간 열대야. 예, 그리고 이제 강릉에서는 초열대야. 요즘 그 요런 그 초가 붙는 그 좀 많이 생겼어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 그죠, 어느 그죠. 때보다. 예. 아마 앞으로 더 자주 더 많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99%에서 100%의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올해가 그래도 가장 시원한 해가 아닐까 이렇게 아마 회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교수님 이거 어떡합니까? 올해 제일 덥다고 지금 난리 뭐 이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게 제일 시원한 여름이었다로 기억되면은 이거 앞으로의 여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세계 기상기구에서 이제 작년 지구 전체 기후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미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온도, 우리가 산업화 이전 온도라 그랬을 때는 1850년에서 그렇죠. 1900년 사이 평균 온도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1.15도가 올랐어요. 근데 1.15도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잖아요. 체감적으로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랐네? 이럴 예. 수 있는데. 근데 왜냐면 이게 우리 몸에 예를 들면 1도의 온도 변화가 있었다, 체온에. 어떨 것 같으세요? 미열이 생겨도 굉장히 우리가 그렇죠. 몸에 예, 열이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몸 상태가 다르죠, 정상일 때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기후 변화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비가 오더라도 너무 많이 오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예, 폭우가 폭우가 쏟아지고. 쏟아지고 그리고 더워도 너무 덥고 또 그렇다고 해서 춥지 않으냐? 그렇지 않아요. 추워도 너무 추운 한풀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표면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니까 건조해지잖아요. 막 증발을 맞아요. 많이 하니까. 얼마나 메말랐는지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이 발생을 해도 더 빠르게 번지는 거죠. 확산 면적도 넓어지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캐나다에서 5월에 그 생긴 그 불이 아직도 지금 다 진압이 안 됐다고. 당국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 현지 시간 9일 대형 산불이 덮쳤습니다. 허리케인이 키운 산불이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야간에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불에 타버리게 되면은 그 나무에 있던 탄소가 다시 이산화탄소가 돼서 배출이 되고요. 또 그만큼 나무가 많이 사라지니까 대기 중에 CO2를 흡수하는 그런 저장고 역할을 하는 나무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더 심각해지지만 그 산불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더 또 심각해지는 상호가 악순환 관계로 맞물리게 되는 거죠. 교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는 제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맞아요. 예. 요새는 사실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최근에는 어떻게 예. 표현하냐, 영어로는 글로벌 워밍이라 그랬거든요. 지구 예. 온난화. 그러더니 글로벌 히팅이라고 가열화라고 부르더니 요새는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불러요. 보일링, 끓고 있다. 끓고 있다. 열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유엔 사무총장 구테우스라는 분이 뭐라고 네. 말씀하셨냐면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끝났다. 지구 열탕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온난화의 정도가 아니고 끓어오르는 거죠. 저도 이거 얼마 전에 뉴스를 또 봤어요. 요즘 그 수컷 거북이가 안 태어난다. 이게 왜냐면 전 저 처음 알았어요. 주변 온도에 따라 그 성별이 정해진대요. 거북이는. 몰랐죠? 몰랐어요. 바다 모래에다가 이제 알을 낳잖아요. 예. 그 알들이 부화를 할 때 이게 27.7도보다 낮으면 수컷, 예. 31도가 넘으면 암컷. 그래서 요 비가 이제 딱 맞았는데 지금 어느 순간 이게 이제 해수면 온도라든가 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거의 99%가 암컷. 지난 4년간 수컷 거북이가 탄생하지 않았다고. 다 그렇죠. 그 수컷이 없대요. 와, 나 이거 몰랐어. 거북이가 그렇다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거북이는 멸종될 수 있죠. 없어지겠네요. 예, 멸종이 될 수가 있죠. 생물 종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온도 변화 때문에. 아, 이거 참 진짜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게 예. 근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구가 망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구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지구가 뭐 부서져서 없어지지 않는 한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떤 생명체가 살 건가, 그게 인간이 있을 건가, 또 죄 없는 그 많은 생물 종들이 인간 때문에 살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것에 대한 전 세계의 어떤 그 경각심, 뭐 이런 또 이야기들이 뭐 계속 되고 있으나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걸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막을 수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미 배출된 기체들이 대기 중에서 계속 온실 효과라는 걸 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가 지표면을 데우거든요. 그리고 다시 적외선 형태로 다시 우주로 나가야 나가는데 되죠. 그때 온실 기체라는 게 대기 중에 있어서 이불처럼 지구를 이렇게 데우고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헛이불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없으면 지구가 너무 차갑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었는데 지금은 온실 기체가 늘어나니까 이게 헛이불에서 자립이불이 됐다가 솜이불이 돼가는 거죠. 너무 두꺼워져. 너무 두꺼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온실 기체가 대기 안에 계속 남아 있어요. 머물러 있군요. 네, 머물러 있어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50년에서 200년을 머물러 있고요. 심지어 그 중에 15%는 1000년을 머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배출한 게 계속해서 야기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더 이상 막을 수는 없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덜 배출하면 더디게 갈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만 지금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저 전기도 다 꺼야 돼 지금 이거 좀 아니요. 이거 다 탄소예요. 우리 너무 교수님 이거 뭐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많아. 이거 좀 카메라 몇 대 감독님 이 앞에 가셔가지고 오늘은 예. 녹화를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오늘은 녹화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시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그 전기를 뭘로 만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면 화석연료 대신에 되도록이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재생에너지예요.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이것도 제가 봤어요. 조금 이제 저는 뉴스를 보다 보면 신문을 보거나 그런 게 막 요즘 막 눈에 띄는 거예요. 북극 항로가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극이 예전에 이제 얼어 있었기 때문에 쇠빙선이 아니면 힘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북극 항로가 열린다는 의미는 그거는 이제 북극이 녹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이율 배반적이죠. 북극이 네. 녹아서 교역이 더 활발해질 수 있고 막 이런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운임이 사실- 훨씬 더 싸질 수 예, 있고. 근데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일이죠. 왜냐하면 지구 전체에 있는 얼음의 97%가 남극과 북극에 있대요.
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이 높아지지. 해수면이 상승이 돼.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있던 얼음 녹는데 그게 뭐 해수면하고 무슨 상관이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바닷물 안에 있던 얼음이 녹는 건 해수면 높이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그린랜드라든지 남극이라든지 이렇게 육지에 있던 얼음이나 만년설이 녹으면 그게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진짜 그린란드의 경우에는 이제 1분에 100만 톤씩 녹고 있다. 야, 1분에 100만 톤. 이게 참 숫자로 표현해서 잘 체감이 안 되는데 이게 100만 톤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1분에 그게.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육지가 잠기잖아요. 예. 특히 제가 아는 과학자분이 계산을 했는데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7m가 상승할 수 있대요. 와, 7m.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삼면이 바다. 그러니까 이게 해안가에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군산도 있고 뭐 속초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도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거죠. 유실된 모래 면적은 약 2만 제곱미터. 2년 전과 비교해 해변의 모래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해수면이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제 뒤에 앉아있던 분이 저기 우리 집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본인 집이 해수면 상승돼서 막 잠기는 게 그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해수면이 상승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본인 집이 이렇게 막 잠기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이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야, 어우. 요즘 또 이게 식량난 이것도 사실 기후 변화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식물들이. 그래서 그렇죠. 작년 원래 인도가 폭염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인도가 전 세계 밀 생산의 한 2위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밀 수확량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아,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 전체 밀 공급량이 줄어들기 줄죠. 때문에 밀의 가격이 상승. 급등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먹는 밀가루의 몇 %를 우리가 수입하는 것 같으세요?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거 한 8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우리나라의 밀 생산을 높게 보셨네요. 네? 우리 밀은 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의 다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나. 밀가루로 만드는 음식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모든 그 식가공품 그거 다 가격이 수입이군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먹는 쌀이 자포니카라는 종이거든요. 품종이. 근데 우리 쌀은 맛이 좋잖아요. 점성이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인디카라는 건데요. 그 인디카 종을 대부분 먹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이 자포니카를 생산하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데서 만약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작황이 나빠지게 되고 이 쌀 품종을 생산을 못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우리가 먹던 쌀을 못 먹게 될 수도 있죠. 예, 인디카 종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생태계 파괴가 해양에서뿐만이 아니고 뭐 얼마 전에 우리 저 꿀벌 선생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지만 꿀벌이 또 사라지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또 모기가 늘어난다고 해요. 예. 이거 좋지 않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모기가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병원균의 매개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말라리아라든가. 뇌염모기 있잖아. 말라리아. 말라리아. 그다음 황열병 이런 게 다 모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질병들이 예전에는 열대 지역이라든지 뭐 아열대 저 밑에 이런 데였는데 말라리아 환자가 우리나라도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요번에 우리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뭐 완벽하게 그 일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뭐 박쥐가 매개 역할을 했다. 근데 박쥐의 서식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박쥐도 아열대 기후에서 생존하는데 박쥐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늘어났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저희가 대기실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뭐 좀 좋은 소식이 없나요? 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해놓고 좀
아,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교수님. 왜냐면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문제를 발생시킨 게 누구예요? 우리죠. 그러면 해결책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 우리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저는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막 절망하고 뭐 내가 뭐 한다고 뭐가 바뀔까 이렇게 생각하면 더 심해질 뿐이에요. 이게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예. 이게 7년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년입니까? 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IPCC라고 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과학자들이 구성한 그런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살면 2100년에는 평균 4.4도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1.15도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견디기 힘든데 4.4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2100년까지 1.5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2030년까지 2019년에 배출했던 양의 43%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걸 앞에서 먼저 줄여줘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놓치게 되면 사실 어렵다. 그래서 7년이 남았다. 예.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근데 한숨 쉬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숨 쉰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3명 앉아고 계속 한숨만 쉬면 되는데 그러면 CO2만 더 배출되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숨을 아껴 쉬어야 되나요? 이게? 아니요. 그는 생리현상이니까 쉬시고 나무를 더 심으세요. 아, 나무를. 나무도 심고 그리고 근데- 텀블러 사용. 예. 텀블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보면 이제 텀블러도 많이 사용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유행을 좇아서 텀블러 모양이 다르거나 디자인만 다르면 계속 사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냥 종이컵 쓰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면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요. 어떤 물건이든지 만들 때 에너지가 투입이 돼요.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기체량이 사실은 뭐 73% 이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들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폐기할 때도 또 이걸 수거하고 운반하고 뭐 모든 데.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이 모든 과정에 다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요. 이게 썩으면서도 또 메탄이나 CO2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텀블러도 이제 기본이 돼야 돼요. 이걸 하는 사람이 앞선 사람 이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그냥 그러니까 당연한. 우리의 문화가 돼야 되는 거죠. 개개인이 다 이렇게 해야 바뀌는 거죠. 그렇죠. 누군간 해결해 주겠지가 아니죠. 안 돼요.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우리가 필요 없이 낭비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불 같은 것도 뭐 10개 등이 다 필요 없는데 어떤 뭐 회의실이고 뭐 강의실이고 그걸 부분 소등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업무를 마치고 나면 즉각 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실내 온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서 맞아요. 겨울에 반팔 입고 생활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맞습니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낭비를 줄여야 됩니다. 에너지도 필요 없는데 지금도 저기 불 다 켜져 있네요. 저런 불들 꺼야죠.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은 식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실 아까 이산화탄소를 주로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메탄이라는 거예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이 온실 효과를 야기하는 정도가 더 심합니까? 80배 이상. 최근에는 뭐 86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메탄이 또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냐면 음식물 쓰레기가 썩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또 특히 많이 요새 늘고 있는 게 육식이거든요. 작년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많이 먹었을까요? 고기를 많이 먹었을까요? 고기를 많이 먹지 요즘 근데 좀 않았습니까? 쌀 소비가 좀 많이 줄었다는 예. 얘기 좀 들긴 들었거든요. 예, 우리가 주식 그러면 예전까지는 쌀이었죠. 근데 이제는 쌀 소비량이 작년에 53kg 1년에. 근데 고기는 58kg이래요. 그래서 저는 뭐 반드시 채식을 다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특히 예. 성장기 어린이들도 있고 그렇죠, 건강에 그렇죠. 미친 영향들. 예.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한 끼는 채식을 좀 해보자. 채식을 좀 예, 좀 늘려보자는 거죠. 이게 쉽진 않아요. 이게 또 식습관을 바꾼다라는 게. 예. 그리고 아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지금 손수건 갖고 다니시나요? 소수건이 없네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손수건은 그냥 필수예요. 늘 필수로 맞아, 갖고 맞아요. 다니는데 요새는 손수건 갖고 다니는 분을 별로 보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대신에 화장실에 가면 다들 그냥 종이 있으니까. 타월을 쓰죠. 그것도 아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몇 개를 쓸까 계산을 해봤어요. 음. 화장실에 하루에 몇 번 정도 갈까요, 개인이? 한 5번? 적게 잡아도 5번일 거예요. 5번. 그러면 5장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5일 근무한다 그러면 25장이잖아요. 4주라 그러면 100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또는 1200 장. 평생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오래된 미래라고 부르거든요. 예전에 다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안 하고 멈추었던 거 다시 회복하자. 이거 어려운 일 아니다. 이게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하나쯤이야. 예. 예. 진짜. 예. 이 나 하나쯤이야. 이거 버려야 나 되지 않겠어? 하나쯤이야 주의죠. 예. 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도 함께 해야지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왜 스스로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깥으로 밀어냅니까? 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최후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래라는 게 어떤 고정된 모습으로 딱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성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일단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기후 행동을 넓히고 늘려나간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거죠. 미래는 오늘의 우리가 만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그 24시간 하늘을 우러러보는 공무원, 기상청의 꽃, 예보국 총괄 예보관실에서 근무하는 박정민 예보관님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런 인사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노고가 참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저 뭐 날씨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예. 아니, 그 저 기상청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0년 차 정도 됐습니다. 야, 이게 사실 그 뭐 공무원이고 아니고를 뭐 이런 걸 떠나서 한 직장에 20년 근무하는 게 진짜 진짜 이게 대단한 대단하십니다. 건데요. 저한테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아, 그래요? 네, 감사하고 그동안에 공군에서도 한 7, 8년 정도 근무했으니까 예보관 경력만 지금 한 거의 30년. 예보관 경력만 30년. 와, 아니 그러니까 20년간 근무하셨으면 지금 몇 급이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지금 9급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6급. 와. 9급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녀서 예보관이 될 수 있는. 이게 이제 기상청 예보관이 되려면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일반직 공무원들이 시험 보는 과목의 3과목에 기상 전문 과목이 2과목 정도 추가가 됩니다. 기상 관련 자격증이라고 하면 되게 2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기상 기사가 있고요. 네. 기상 예보 기술사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제 구체적으로 예보관이 이제 날씨를 말 그대로 예보를 하시는 거죠? 네. 흔히들 말씀하시는 일기예보 하면 그냥 내일의 날씨,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 조금 복잡하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육상 경기, 마라톤 선수가 있고 100m 달리기 선수가 있고 네네네. 중거리 달리기 선수가 있잖아요. 예보관도 그렇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 네 가지 예보관도 다 파트가 다르게 계세요. 예. 달리기 선수들도 훈련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100m 선수들 근육들을 설명이 너무 맞아요. 네. 마라톤 선수들은 아주 그냥 네. 예, 말라 있죠. 예보관님은 단기신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약간 지금 약간 단거리 선수 같은 느낌이. 예. 뭔가 좀 예. 단거리 선수이기도 하지만 저는 50m밖에 뛰지 않는 초단기 선수입니다. 초단기 예보관입니다. 초단기면 얼마입니까? 초단기는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6시간까지 벌어지는. 지금 이 시간부터 6시간? 네. 6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는 기상 현상을 예보를 하는데 이걸 10분 간격으로 10분마다 발표를 해요. 야, 어떻게 10분마다가 이게 수치 모델을 이용해서 레이더와 위성 자료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위성과 레이더를 보면서 모델에 의존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보관의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 기상이 벌어질 때는 시시각각 기상 정보와 속보를 이용해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같은 기상 특보를 발령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사실 이런 얘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기상청에 계신 분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번 장마도 뭐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장마가 그렇게 길지 않다. 근데 뭐 최장 그 장마 기록이 세워졌잖아요. 전체적인 경향은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전망인데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을 예고했던 기상청. 그러나 폭염 대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야 목소리가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예. 예, 말씀드렸듯이 요 시기마다 다 훈련 방법도 다르고 예보 방법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낸 예보예요. 실제로 져서 저희가 책임을 본인은 아니고 저희가 책임을 본인은 아니고 다른 파에서 일단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난 살고. 예. 아 그건 아닙니까? 책임져야죠. 예. 어떨 것이다라는 걸 확률적으로 예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정적으로 내일 날씨 맑습니다 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보거든요. 아무리 뭐 이게 좀 뭐 기술이 발달을 하고 이 기계가 좋아져도 자연 현상을 100% 이게 사실 그 예보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아, 솔직히 일기예보 정확도가 몇 % 정도 된다라고 알고 계세요? 저는 체감적으로 한 60% 정도 되는 거. 네. 대부분의 그 일반 국민들께서 그래요? 생각하시는 이 체감 정확도는 60% 정도보다는 조금 높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 기상청에서 지금 현재 일기예보 정확도는 놀라지 마십시오. 몇 프로입니까? 90%가 좀 넘습니다. 그래요? 자, 어떻게 여기 무슨 그래 사실 왜냐면 술렁술렁 되는데요? 왜냐면 사실 저는 60%라고 한 게 집에서 나갈 때면 오늘은 꼭 우산을 챙겨 나가세요 라면서 비가 안 와요. 우산 들고 나가서 그냥 저희 한 번도 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6시간 예보는 10분마다 발표된다고. 기상 현상의 실황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구나. 6시간까지 벌써 예보는 설득당해? 10분마다. 아니 뭐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좀 기상청 그 당시 좀 그 분위기 어땠습니까? 정말 침통했죠. 다시 또 열심히 하자. 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일단.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여기 이제 뉴퀴즈에 나간다니까 기상청 쪽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사인 받아오라고. 예, 사인 잠깐. 아니 근데 좋은 사인보다도 날, 예보관님이 가서 좀 기상청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이런 힘든 점을 우리 또 많은 분들께 잘 얘기해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그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기상청 그 체육대회나 이런 거는 저희 뭐 실제로도 예전에는 체육대회 할 때 비가 와가지고 야 기상청 체육대회 현수막 가려라 막 이렇게 한 적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요? 정말 바깥에서 보이니까. 그러니까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가 와가지고 야 저기 기상청은 가려. 저 사진 못 찍게. 저거 사진 못 찍게 저거. 실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다. 그리고 또 기상청에서 비가 오는 날 체육대회를 해야 일반 국민들께서 좋은 날 체육 행사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좋은 날 하시라고 기상청에서는 그게 뭐 굉장히 설득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사실 다 뭐, 설득이 되게 쉽게 되는 스타일인데 이번 거는 설득이 안 됐어요. 이거 설득이 안 되네. 아니 좀 기상청 우산이 좀 화제가 된 적이 있대요. 이게 보니까 아이고 날씨 맞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솔직하네요. 진짜 알아요. 네. 진짜 이게 좀 그냥 이렇게 돌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정말 이 말이 공감이 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음도 너무 힘들다라는 거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좀 기억에 남는 좀 많은 분들의 좀 쓴소리들이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조금 싫어하는 말이고 조금 잘못된 단어이기도 한데 일부 언론에서도 나오는 오보청, 구라청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오보청, 구라청, 기상청에서 날씨 예보를 잘 맞추면 기사가 안 됩니다. 10번 중에 9번 잘 맞추고 1번 틀리면 국민 여러분들이 접하는 기사는 기상청이 틀렸다라는 걸 날짜로 따지면 한 달에 3번에 틀렸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 쟤네들 맨날 틀려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민 여러분들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국가행정기관이다. 친근하게 자세하게 날씨 예보를 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기 전에 진짜 많이 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농사 짓는 분들, 바다에서 조업하시는 분들 막 정말로 한 2시간, 3시간씩 욕을 하시는 분들도 진짜요? 예, 정말 기상청으로 막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의 쓴소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상 역사, 기상의 과학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예, 맞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의 적극적인 예 욕들이 발전하는데 기상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네, 실제로 하는 얘기시군요. 실제로 기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점진적으로 기상이 발전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늦게 출발을 했지만 정말로 급격한 폭으로 그려서 올라가서 지금 현재는 기상 선진국들의 과 어깨를 나란히 던질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예보관님께서는? 일단 야간 근무를 들어가면 13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어우. 주간 근무는 11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오늘도 지금 방송 마치고 나서 오늘 야간 근무 또 해요? 13시간짜리 근무를 들어가야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 저녁 7시부터 내일 아침 8시까지. 그 밤을 새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퇴근하셔서 뭐 하십니까? 자야 하는데 일단 퇴근해서 차례를 지내고 잠깐 잤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또 주간 근무로 바뀝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 내내 근무를 하는 그런 스케줄이. 아유, 웃음이 활짝 웃지는 못하시네요. 네, 더 크게 웃어야 되는데 연휴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근무 수당이 또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역시 수당이 또 예. 약간 우리를 야간 근무 수당하고 휴일 근무 수당이 따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힘을 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또 힘. 그렇죠. 바로 수당. 굉장히 또 이 수당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저쪽에 아내분이 와 계신데 네네네. 예, 저분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우리 저 제가 힘낼 수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그 수당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모두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예, 좋으시죠? 네. 우리 저 아버님이 또 이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예보관이시니까 어떤 뭐 학교 갈 때나 이럴 때 그 좀 예보에 도움을 좀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아버지가 안 알려주셔서 예. 비 오는 날 우산을 못 챙겨간 적이 뭐야? 아니 예보관님, 따님이 학교 가는데 그 좀 얘기를 좀 해주시지. 집에 들어가면 또 일기예보 얘기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예보를 잘 안 하시는구나. 네. 오늘 그 진짜 저희가 요거 그렇구나. 뭐 작은 특종입니다. 우리 그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가족분들도 비를 맞습니다. 네. 굉장히 뭐 작지만 네네. 우리 유퀴즈에서 발견해낸 특종이에요. 그러네요.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예보했는데 틀려서 좀 당황한 경우도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예보해놓고 제가 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비를 안 맞습니다. 왜요? 제 가방에는 1년 365일 우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기예보는 따님은 맞는데 나는 안 맞아요. 찬비양은 맞는데 나는 안 맞아요. 네. 2년 정도 일기예보를 언론 소통하는 인터뷰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방송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 뒤로는 혹시 제가 비 맞고 다니면 얼굴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그때부터 이제 가방에 우산을 넣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게 직업의 어떤 특성상 사실은 약간 이제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비 오는 날 비를 맞고 가면은 이게 좀 대외적으로 약간 뭔지 왠지 모르게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좀 이해가 가네. 원래 꿈이 좀 이게 그 예보관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원래 꿈은 어릴 때 꿈은 과학자로 해서 과학을 좋아하고 했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기상을 전공하기 시작했는데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학교를 진학하면서 기상을 전공하기 시작해서 공군 예보관 그리고 대학원에서 대기과 그러니까 예보관을 했습니다. 공군 임관하셔가지고 예보관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기상청으로 옮기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남극도 갔다 오셨다고요? 네. 공군에 있으면서 기상청에 입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첫 번째 이유가 기상청 직원들이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파견을 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상청을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06년 그리고 2009년 1년씩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2차례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야, 어떠셨습니까? 남극에서의 근무는?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풍경은 정말 멋있습니다. 다큐멘터리 TV에 나와 있는 그런 풍경을 1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살게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예보관이었기 때문에 제 예보를 믿고 야외 활동, 연구 활동을 하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랑 같이 있는 동료분들이에요. 정말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예보에 대한 부담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좀 극한의 어떤 그 환경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추울 때는 얼마나 추워요, 남극은요? 뭐 기온이 한 영하 20도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블리자드라고 눈폭풍,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폭풍이 불면 40m의 바람이 부는데 사람이 40m의 바람이면 바람을 안고 전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못 가요, 앞으로. 예. 그때의 체감 기온은 영하 70도. 70도요? 예. 바깥에 나가서 뭐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안 돼요. 그런 날씨가 많이 있거든요. 그 예보관이라는 직업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상청 예보관은 일도 하지만 공부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근무를 하는 와중에서도 책을 보고 논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기상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싫어하는 예보관들은 정말로 이렇게 길게 예보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좀 나름의 끈기와 좀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되는 직업이군요. 아니 근데 저 이거 있잖아요. 너무 그냥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아이고 오늘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인가 보다. 그건 누가 이렇게 만든 이야기예요?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 근거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뭐 그런 얘기들이 누가 만들었다 그런 건 잘 모르는 상황.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저는 잘 모른다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친절하게 시작은 그 이야기는 김원석 씨가 예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고 누구지 했는데 근데 올 겨울 날씨는 어떨 것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예보를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6시간 동안 열심히 예보를 네. 오케이. 내 업무와 좀 다른 이야기다라는 얘기시군요. 맞습니다. 오후 4시에 어떻게 될지만 좀 얘기해 주고 가시면 안 됩니까? 오늘은 소나기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있어요. 아, 그래요? 야, 소나기가 오는 네,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예보관님의 인생을 좀 이렇게 예보하듯이 좀 얘기를 하신다면 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를 말씀을 드리면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우박도 내리고 하는 다이나믹한 날씨였거든요. 새벽부터 오전, 오후 정도에 와 있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 정도까지 제 인생은 날씨가 개고 무지개가 뜨고 맑고 아름다운 날씨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럼 공통 질문을 네네. 한번 좀 우리 조셉이. 네. 공무원에 대한 오해나 편견. 있죠. 좀 공무원에 대한 오해나 편견들이 좀 있어요. 네, 이런 말들이 좀 있죠. 어떤 얘기요? 무산일 복지부동 뭐 이런 얘기들 예보관 중엔 단 한 분도 안 계시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낸 예보가 틀렸을 때 마음 아파하고 다시 공부하는 그런 예보관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죠. 비번일 때라도 집에서 또는 어플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날씨 상황을 전개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하늘도 이제 쳐다보게 되고요. 날씨 안 좋을 때야 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 분석하고 좀 더 정확한 예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씨 안 좋을 때 뭐 그 한가로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분석하고 예보를 생산하죠. 그런데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반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출근할 때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조금 더 잘해야지. 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